올 한 해도 다 흘러가는 12월 22일 날 갑자기 SH주택도시공사는 3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마음고생이 극심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공고일은 2020년인데 실제 신청 기간이나 일정들은 내년에 해당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가지고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이것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상 임대기간은 30년인데 이번 공고에서는 이 임대기간이 따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인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 세부사항은 공고문 말미에 있는 별표 1, 54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예만 유효합니다. 가입은행이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는 당첨자에서 제외되니까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납입 횟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번호는 화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문이나 기타 관련 자료들은 영상 아래에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일정을 보겠습니다. 어저께인 12월 22일 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 모집 공고일인 12월 22일은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로서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의 산정 시점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내년 7월 28일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내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청약 신청 세부 일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서울 지역 경우는 실제로 후순위에게까지 기회는 가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순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타입 미만과 50타입 이상으로 나눠지는데요. 50타입 미만, 즉 29타입과 39타입과 46타입과 49타입. 이거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타입 이상, 즉 59타입과 79타입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4회 이상 나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접수 일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만 가능합니다. 단 항상 예외는 있죠. 증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 한해서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청약 관련 문의에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급 현황입니다. 이번 공급 주택은 기존 입주자들의 퇴거라든가 미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강남, 강동, 강서, 구로, 노원,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중량 이런 서울 13개 자치구에다가 이번에는 의정부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868호수를 공급하는데요. 일반 공급이 1741호, 주거 약자가 77호, 우선 공급이 50호수로서 일반 공급이 월등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설명들은 일반 공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 약자나 우선 공급은 약간 보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또 좀 덜 헷갈릴 거라고 봅니다. 크기는 고덕 강일의 6, 7, 9지구의 경우 최소 20타입에서 우면 2지구 다세대 주택 79타입에 이르기까지 29, 39, 49, 59, 79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고령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면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상계 장암지구 1, 2단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첨될 경우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임대주택의 위치는 공고문의 단지별 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말미에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실려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3차 모집 공고에서는 임대 금액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다거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강남구 세곡지구 49타일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기준 임대 보증금이 4,230만 원이고 월세가 31만 3,600원인데 임대 보증금을 8,723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월 임대료를 62,700원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임대 보증금을 1,692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월 임대료를 36만 6,400원으로 올려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공통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인 12월 22일 현재 서울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소득과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이나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역시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미성년 세대주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도표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단 신청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신청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사항 같은 경우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 40타입 미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은 단독 세대주라 할지라도 전용 50타입 미만까지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중에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 양도와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가 되니까 주의하시고 이 공고문 말미에 있는 별표를 꼭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공통 자격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면적별 자격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타입 이하의 주택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세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00%까지인 사람들은 60타입 초과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타입 이하의 경우는 3인 가구 기준 390만원 정도, 4인 가구 기준 435만원 이하의 소득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란 세전 금액을 가리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 말미에 있는 별표 2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서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을 해줍니다. 자동차 가액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인데요. 세대에서 자동차가 2대 세대에 있다. 이런 경우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60타입 초과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소득의 100%까지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560만 원 정도이고요. 4인 가구는 62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자산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자격 기준과 면적별 자격 기준을 검토해 봤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 입주자 선정에 와서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50타입 미만, 50타입 이상과 60타입 이하, 60타입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급의 일반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용면적 50타입 미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금액의 총 합이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해 줍니다. 좀 전에는 60타입 얘기해놓고 또 여기 50타입이 뭐냐? 60타입 중에서도 50타입 미만의 주택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50% 초과 70% 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해당 기준 금액은 다시 한번 화면에 실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50%는 310만 원 정도, 70%는 43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세대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그때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즉 해당 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라는 건데 아래 도표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신청자 중에서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는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도 또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는 다음 6번째 항에서 나오는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타입 이상에서 60타입 이하, 이번 공급에서는 59타입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인 가구는 435만 원 정도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 회차 순으로 끊습니다. 즉 1순위는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고도 똑같은 순위가 되어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역시 이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는 역시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용 면적이 60타입을 초과하는 경우 이번 공급 면적에서는 79타입이고 우면 이 다세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되는 거고요. 4인 가구는 62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래도 경쟁이 있을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납입 회차 순으로 끊는데요. 1순위는 24회 이상, 2순위는 6회 이상, 3순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도 남을 경우는 역시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전용 면적이 50타입 미만, 두 번째는 50타입 이상 60타입 이하, 세 번째는 60타입 초과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하고요. 50타입 미만의 경우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즉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거주지 순위이고, 그 다음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배점 합산인 경우이고, 그래도 똑같을 경우는 전산 추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타입 이상에서 60타입 이하는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이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순위로 따지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이고 그래도 같으면 배점 합산을 하고 그래도 배점까지 똑같을 경우는 전산으로 추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타입이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순위가 그 다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또 그 다음 그래도 같을 경우는 배점 합산 그래도 똑같을 경우는 전산으로 추첨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공급에 대해서 이 복잡한 사항들을 검토를 했고요. 일반 공급 외에도 주거약자 유형,
그리고 우선 공급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공급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거 굳이 안 봐도 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의 주거 약자 유형인데요. 공통 신청 자격을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경우 관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공급 면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50타입 미만과 50타입 이상의 60타입 이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50타입 미만을 볼 것 같으면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50%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이것은 일반 공급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똑같으니까 한번 화면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데 일반 공급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50타입 이상에서 60타입 이하, 이 경우도 역시 일반 공급처럼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해당되는 소득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입주자 선정 방법도 일반 공급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 약자형의 주택 배점 기준표는 총 5가지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부양 가족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사회 취약계층,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회차, 장애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감점 산정 기준도 있으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급 호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우선 공급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시청자분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1년 SH 공사를 통해서 입주한 사람 중에서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화면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복잡한 신청 자격이니 선정 기준이니 따져봤습니다만 이거는 결국 각기 자신의 배점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느 것을 어디까지 청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모두 다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링크를 걸어둔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공고문을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을 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배점이 몇 점인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기준, 이것들을 파악해서 자신이 실제 당첨이 될 수 있는 희망주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약자형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공급,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가점 기준이 총 9가지로 나눠져 있고 만점이 27점입니다. 공급 신청자 나이가 50세 이상이 3점이고요. 부양 가족수가 3인 이상 3점.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3점입니다. 단 이것은 만 19세 이후에 거주한 기간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3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경우 3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회차가 60회 이상이 3점. 어마어마하죠. 5년 이상 부었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해당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3점. 여덟 번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이 3점. 아홉 번째,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이 3점입니다. 이렇게 총 9가지 기준이 있는데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11월 4일 이후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1점 각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제3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복잡한 사항들이 없지가 않습니다만 자신의 배점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는 표적을 정해서 집중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안내 영상이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